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다 라며 중국의 시진핑 1대1로 그 정책을 함께 하겠다라고 만든 게 신남방 정책이지요. 사실상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굴욕적인 친중 정책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중국인 유학생들, 조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의 그 본질이 무엇겠습니까? 또한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 프리덤 앤 라이프가 이재명, 이화영, 북한 포섭 세력들은 북한 간첩단, 조선족 사업가들, 북한 간첩단, 조선족 사업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접근을 했다라는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프리덤 앤 라이프는 북한 이화영, 정진상을 통해 김성태 포섭했다. 이화영, 정진상, 심양에서 대남 공작 라인과 수차례 만남 확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돈의 눈먼 깡패들이 대남 공작에 걸렸나. 북한의 간첩단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들. 국정원 주요 기능 복원 시급하다. 자, 이 헤드라인에서부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북한 대남 공작 당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실장을 포섭하고 이를 통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송금을 이끌어냈다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프리덤 앤 라이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0년에서 2011년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이화영과 정진상을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만났으며 포섭된 이화영과 정진상은 중국 심양까지 수차례 방문해 북한의 대남 공작 관계자들을 만났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소식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난 것인가 라는 질의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0년에서 2011년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초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의 전원대로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정진상 전 실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 관련자들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그 이후 만남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성태도 이 라인을 통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프리덤 앤 라이프의 질의에 김성태는 이들을 통해 만났다라며 대북 송금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의 전원을 종합하면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있는 정황으로 돈에 눈이 먼 깡패들이 북한의 대북 사업을 미끼로 한 대북 공작에 걸려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64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소식통의 전원에 따르면 이 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 이 프리덤 앤 라이프 본 매체가 보도한 대남 사이버 공작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언급한 북한이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김두관 후보 등을 만났다라는 보도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매체 프리덤 앤 라이프 본 매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추적해왔고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고 송환이 이루어진 이후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이 보도를 내보낸다라고 당시에 전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국회의원 보좌관 A씨가 서울 시내에서 직접 북한에 난수표, 암호문 보고를 하고 한국의 방산 기업과 연구실이 집중되어 있는 창원에 간첩단이 있었다고 밝힌 사실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평화라는 단어에 젖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평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첩단은 조선족 사업가들, 국정원 주요 기능 복원이 시급하다. 본 매체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조선족 사업가들을 이용해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대북 송금을 이끌어내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포섭에 집중했다라며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들은 북한의 남포와 평양 근교에 기름, 식용유 공장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유로 자유롭게 북한을 오고 가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입니다. 현재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초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해 논란이 된 리형호 전 북한 외무상의 처형설과 관련해 숙청은 됐지만 처형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리형호 처형과 관련해 정보 수집에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휴민트가 붕괴됐다는 세간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대북 공작이 생명인 국정원의 수장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 재직 중에 성병까지 걸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례를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지 해를 넘겼음에도 국정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라고 이 프리덤 앤 라이프 뉴스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중국의 조선족 사업가들이 턱밑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년 총선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반드시 폭망시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